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설 대목을 맞고도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어촌의 표정 집중 취재했습니다. 폭설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설 대목 경기가 실종됐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모두 매출이 예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주 김천 철도가 정부의 철도계획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새만금 추진 속도에 따라 실제 건설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대목인데 상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제수용품 값이 줄줄이 오른 데다 불황까지 겹친 탓입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에서도 대목 특수는 옛말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둔 전주의 한 전통시장. 모처럼 날씨가 풀리면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흥정만 오갈 뿐 가격 부담에 주부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물건 사기가. 특히 전에 쓰이는 대파와 애호박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배와 1.2배 느는 등 채소값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를 입어 신선 농산물의 출하량이 대폭 줄었고 산지 작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뭐 사는 것은 보기만 하지 별로예요. 대형마트도 설 특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 불황 탓에 알뜰 구매가 늘면서 마트 매출을 올리는 고가의 상품보다는 2, 3만 원대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받았을 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실제 전주의 한 대형마트가 명절 전 10일간의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해보다 매출이 3에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생산지의 농민은 물론 소비 심리가 꺾인 소비지의 상인과 점포에서도 유난히 힘든 명절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폭설 피해를 당한 농어민들에게도 다가오는 설이 반갑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목 특수를 기대할 때지만 지금은 더딘 복구 작업에 그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폭설로 비닐하우스 45개 동 전체가 주저앉은 고창의 한 농가. 2주가 돼가지만 여전히 곳곳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농민은 누렇게 시든 채 고개가 꺾인 대파를 보며 그저 망연자실입니다. 설 대목에 맞춰 내놓으려 했던 대파 반가량은 짓눌렸고 나머지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파는 오래 꼬부라지면 수확을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거 누가 사가겠어요? 좋은 놈 사가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처의 한 쌈배추 농민 역시 수확도 철거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깡그리 무너뜨린 눈은 이렇게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서 복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추를 수확하고 파종을 하려 했던 다른 채소들도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우리 그대로 있잖아요. 눈 와가지고 쓰러진 거 그대로. 천혜의 갯벌에서 200헥타르에 달하는 김양식이 이루어지는 고창 심원면 만돌리. 갯벌을 뒤덮었던 눈 조각은 녹았지만 무너지고 휘어진 김양식 시설마다 폭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얼음. 그러니까 한 1톤이나 2톤씩 이상 막 3톤씩 나가요. 그 무게가. 그러고 가면서 그놈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얼어갖고 밀어버리니. 1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채취하는 김은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설이 가장 큰 대목.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 올해 김양식을 망친 건 물론 막대한 시설 복구 비용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겨울철 한몫 이렇게 이 김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살 정도 되는데 겨울에 이제 김을 이렇게 못 벌어서 1년 먹고 사기 전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폭설이 휩쓸고 간 자리. 농어촌은 즐거워야 할 설을 앞두고 상실감만 가득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폭설과 한파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65억 7천만 원으로 피해가 큰 고창과 정읍, 부안 지역에 설 명절 전에 11억 5천만 원을 조기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달 중순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은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새만금에서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건데 역시 새만금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81개 노선이 반영됐는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4개 사업 중 새만금 대하와 전주 김천 간 철도가 포함됐습니다. 5년 전 정부의 제2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만금 대하 간 철도가 착수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입 전쟁 기지로서 철도 물류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국제 기업들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구도 어느 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는 시기를 같이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전주 김천 철도로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될 경우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와 함께 전북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서 의미가 높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특히 착수 사업이 아닌 검토 대상에 포함된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에 따라 실제 건설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망이 밝은 가운데 새만금을 기점으로 하는 철도망 건설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오는 4월 도내 총선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호남 지역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고 새누리당도 민생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현안 이창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가 일찌감치 지난 19대 등록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북 지역 예비 후보 등록자는 62명으로 19대 당시 60명을 넘어섰으며 경쟁률도 평균 5.5대 1로 전국 평균인 5.2대 1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예비 후보가 늘었으며 지역구 조정이 예상되면서 현역도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호남 선거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야당, 정책야당, 선명야당의 길을 걷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군산과 전주, 김제 지역에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민생119 보고대회가 김정은 중앙당 정책위 의장과 정운천 본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민생119 전북본부는 새누리당이 생활 정치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지난 8월 출범 이후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 556건이 중앙당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국외 여행자나 유학생 등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이달 13일까지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내일 공정선거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역 앞 백제대로 중앙차선 자리에 보행자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주역 상권도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7,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전주역. 역 주변은 상권이 발달하지만 전주역은 유달리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주역 앞을 차지하는 우아 1동은 10년 새 사업장 수는 9%가 감소했고 지은 지 20년이 넘는 건축물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관공서들이 서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통에 더 썰렁해졌습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전주역 앞 백제대로 850m 구간에 보행 공간을 마련하는 첫 마중길 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8차선 가운데 중앙 2개 차선 공간에 보행자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000명 이상이 전주역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쪽 명주골 사거리 그 부근까지 끌어내므로써 명주골 내거리에서 전주역 구간은 백제대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적은 곳이라 교통 대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관광객을 지켜봐야만 했던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만 있다면 사실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찬성하는 쪽이죠.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그건 있겠죠. 한옥마을 외에 특별한 관광거리가 없는 전주에 첫 마중길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시골 학교에서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세대 간 소통과 지식을 대물림하는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해요, 정자에서. 모두가 한번 대답해볼까? 어디죠? 마을의 문화유산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의 대답은 막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만든 마을 교과서로 지난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면서 자랑거리도 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만 마을 교과서로 배우니까 자랑스럽고 재밌고 좋아요. 현장 체험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나선 길에 나이 지긋한 마을의 어르신도 동참했습니다. 갈수록 잊혀져가는 마을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후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와 이 사장과 들떡과 이 오연 비각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령 지역 마을 5곳의 문화유적과 자연 생태를 담아 발간된 마을 교과서는 올해 마을 5곳이 추가된 증보판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마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자존감을 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 만들고 배우는 마을 교과서가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서울, 경기와 전북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며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민이나 농협주유소가 외상을 빌미로 연말에 면세 배정량을 짜맞춘 뒤 부정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직불카드 등 즉시 결제 수단으로만 판매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도 부정 사용이 드러난 주유소의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역 농협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긴 설 연휴로 차량이 분산돼 서울에서 전주까지 귀성 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로 지난해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경길은 4시간 40분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예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쌀 변동 직불금으로 7만 6천 농가에게 1,210억 원을 책정하고 설 이전에 절반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쌀값이 9%가량 떨어져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4배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40세 미만의 청년 취업 농민에게 기존 1-2% 이자의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40세 미만 농업인은 전체의 3%인 4,700여 명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군산 백석제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라북도에 촉구했습니다. 백석제에 멸종위기종이 많고 북방개와 남방개가 공존하는 사례 등을 보존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장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전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농협 고성곤 조합장의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원 3천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촌마을 체험관광이 활성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고창 하전마을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